네, 안녕하세요. 지난 수영장 수업 때 만나고, 동영상으로나마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겠네요. 지난 시간 5월 10일 월요일 수업이 휴강을 하는 바람에, 그 5월 17일 오늘 날짜 수업 이후에 보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에 연달아서 이어서 보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3주차 수업 분량이 되겠네요. 13주차 수업 분량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같이 영상으로나마 만날 날도 두 번이 남았네요. 벌써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그렇죠? 14주차, 15주차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본 수업에서는 이론 평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평가는 보지 않도록 하고 수업으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영상 출석을 신경 써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 제세동기 AED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도 한 번씩들 실습을 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자동 제세동기에 그 패드를 부착하는 위치를 보면 성인인 경우에는 오른쪽 쇄골 아래 하나를 붙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에 붙이도록 우리가 실습도 한번 해봤었죠. 이렇게 패드 하나와 나머지 하나를 각각 떨어뜨려서 붙여야지만 전류가 심장을 관통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뜨린 위치에 붙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패드에도 어디에 붙이는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른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에 붙이도록 그림이 붙여져 있죠. 이 그림은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위치에 부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이 모양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붙이고 이 두 패드가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붙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실습할 때도 이와 같이 붙인 것이 다들 기억나시죠? 자, 요거는 소화용입니다. 소화용은 좀 작고 전류가 성인보다는 좀 덜 흐르게끔 되어 있는데 앞뒤로 이렇게 붙여요. 소화용과 성인용이 겸용으로 나와 있는 그 AED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수상에서 사람을 구조했을 경우에는 한정된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AED 기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ED 기계를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하지만 육상에서는 어느 일정 정도 그 사람이 모인 곳, 다중공공시설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AED 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봤을 거예요. 서울역 플랫폼 같은데 지하철 역산에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도 인근 주민센터인 곳에 AED 기계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이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이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심장 충격기가, 자동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치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을 했죠. 보건복지부에서 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응급실도 안내가 되어 있고 병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중요한 거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내 주변 찾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위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활용도가 참 좋죠. 자,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3단계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C라고 했죠. 3C.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체크 단계였죠. 체크. 그 다음 단계는 콜. 119에 전화하는 콜 단계였죠. 다음 세 번째 케어 단계. 케어. 케어 단계에서 그 자동 심장 충격기, 다시 말하면 자동 제세동기 AD를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실습 시간에 한번 해봤지만 먼저 전원을 켠다. 두 개의 패드를 아까와 같이 부착을 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이 제세동기가 심장의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스스로 분석을 해서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죠.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제세동 버튼 눌러서 제세동을 시행을 하게 되겠죠.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다시 충전이 돼서 한 사이클을 도는데 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2분 정도. 그래서 그 사이에 다시 CPR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분석을 자동으로 하게 되겠죠.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전원을 켠다. 이때 CPR을 담당하고 있는 인명구조 요원이 자동 제세동기를 담당하고 있는 요원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거나 손을 떼서 피해준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자, 전원을 킨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패드를 부착해야 되겠죠? 하나는 우측 쇄골 아래에 부착하고 나머지 하나는 좌측 가슴 아래 겨드랑이에 부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때도 강조를 했고 해봤듯이 수영장인 경우에, 물가인 경우에, 바닷가인 경우에 익수자로부터 요 구조자의 물기를 닦아줘야 됩니다. 물기를 닦아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서양인인 경우에 가슴에 털이 많이 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도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 제세동기 키트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성인 경우에는 그 수영복을 위에도 수영복을 입고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통의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위로 자릅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환자이기 때문에 요 구조자이기 때문에 가위로 응급처치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은 모두 제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패드를 부착할 때에도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그 구조요원은 계속 멈추지 말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CPR을 10초 이상 멈추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일반 육상에서 쓰러진 사람은 가슴 압박만으로도 소생률이 굉장히 올라가지만 물에 빠진 환자인 경우에는 인공호흡 두 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물에 빠진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반드시 물을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옆으로 뉘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그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누이기 전에 물을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분석해서 제세동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지라고 CPR 담당 아니면 AD 기계 담당하는 분들 모두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AD 기계 담당하는 구조 요원이 떨어지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도 멈춰야 되겠죠. 환자로부터 손을 떼서 떨어져야 하니까요. 자, 주변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AD 기계에서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주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떨어지라고 강조한 다음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패드를 부착한 채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2분마다 제세동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2분 동안 2번 인공호흡 불어넣기, 심장압박 30번 계속 지속하셔야. 자, 이 자세는 그 회복 자세인데 처음에 익수자를 구조해 왔을 때 물을 빼는 과정에서도 옆으로 뉘어야 되죠. 그래서 응급처치가 다 완료된 후에 의식이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왔을 때 회복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옆으로 뉘어서 물도 남아있는 그 물이 빠져나올 수 있고 호흡과 심장이 뛰는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옆으로 뉘어서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3C. 첫 번째는 뭐였죠? 체크 단계. 환자의 수도 체크하고 현장은 안전한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환자 수 체크하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콜 119에 신고하는 단계였죠. 콜 전화하고 케어 CPR 및 AD 기계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예방이죠, 예방. 이러한 생존 사슬 맨 처음에 발견하고 체크하고 119 신고하고 처치하고 병원으로 보내고 추적 관찰 병원에서 치료하는 이러한 생존 사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방.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다 보니까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한번 볼까요?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여기에는 극도의 피로감, 여기에는 며칠 전이나 몇 주 전부터 몸이 쇠약해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독감 증상과 비슷한 탈진 증상을 보이네요. 자, 가벼운 고통, 가슴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흉골, 등 상부 쪽에 왼쪽 어깨나 목, 턱, 잇몸, 치아 등 아주 다방면에 상부 쪽에 압박감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죠. 또 세 번째 볼까요? 땀 분비가 증가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흠뻑 젖거나 창백하거나 잿빛으로 변하게 되겠죠. 네 번째로는 메스꺼움과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데요. 그 바로 전에 소화불량 또는 구토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금방이라도 의식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볼까요? 숨을 헐떡일 정도로
호흡을 가다듬기 어려워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숨가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몇 주 전부터 잠들기 어렵거나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는 이런 증상을 보이죠.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과 심장마비 전에 굉장히 절박한 어떤 공포감과 파국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을 좀 잘 관찰해서 이러한 증상이 보일 것 같으면 미리 좀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리마인드, 체크, 콜, 케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환자의 의식 확인한다. 이 체크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였죠? 나 자신의 안전이었죠? 현장은 안전한가? 특히 여러분들 그 수상인명 구조를 할 때는 아무리 내가 수상인명 구조 요원이라 할지라도 맨몸으로 좀 구조하는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웬만하면 장비 구조 쪽으로 가는 추세죠. 그래서 나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환자의 숫자, 환자의 수, 몇 명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가. 그 이유는 뭐였죠? 구급차에 환자는 한 명밖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탈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수를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식 확인. 자, 119에 신고 요청함과 동시에 AED 기계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30번 가슴 압박, 그 다음 기도 개방, 2회 인공호흡, AED 기계 실시. 요 전에 우리는 또 뭐가 있죠? 요 전에 물에 빠진 환자인 경우엔 폐에 찬 물을 빼내는 거. 폐에 찬 물을 어느 정도 빼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수영장에서 실습했던 장면인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스파인보드가 없기 때문에 레스큐 튜브로 대체해서 마치도 스파인보드인 것처럼 해서 실습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죠. 익수자를 끌고 와서 물 밖으로 이송을 할 때, 운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은 의식이 있는 익수자이면서 경추와 척추 손상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예, 의식이 있고 경추 손상과 척추 손상이 없는 것이 확실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장면에서는 손을 잠깐 그 데크에 이렇게 받쳐두고 다른 구조 요원이 팔을 교차해서 잡아서 등 쪽으로 몸을 돌려 반동을 하나, 둘, 한 3번 정도 주고 반동을 이용해서 동시에 돌려서 스파인보드에 얹히는 장면이죠. 역시나 의식이 없는 환자일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척추와 경추 손상이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될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스파인보드가 끌어낼 때 위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스파인보드를 물에다가 집어넣고 바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셔야 됩니다. 스파인보드는 경추 손상과 척추 손상이 확실시 될 때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경추와 척추 손상이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스파인보드 없이 바로 이와 같은 반동을 이용해서 돌림과 동시에 더 위로 힘껏 끌어올려서
익수자의 엉덩이가 데크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무트로 육상으로 이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와 같은 스파인보드와 넥 보호대를 물에서부터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경추와 척추 손상이 의심이 되는 그런 익수자인 경우에는 물에서부터 스파인보드와 넥 보호대를 사용해서 무트로 이송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요 스파인보드가 바로 이 위치에 돼야 되는데 물에서 끌어올려지기 전에서부터 이 밑에 스파인보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파인보드가 이 밑에 들어가 있음과 동시에 네칼라도 같이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모습으로 다 완착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익수자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경추 손상과 척추 손상이 심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환자인 경우에는 물에서부터 이와 같은 장치를 완착을 한 다음에 구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장면입니다. 실습했던 수업 장면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다리 벌려 들어가기, 익수자 발견 함과 동시에 다리 벌려 들어가기를 할 때 레스큐 튜브를 먼저 떨어뜨리고 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 벌려 들어가기 함과 동시에 옆으로 툭 던져 놓는 거예요. 미리 레스큐 튜브를 물에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어요. 자, 지금은 경추 손상과 척추 손상이 의심이 되는 엎드려서 의식이 없는 그런 익수자를 구조해내는 거죠. 이 경우에는 레스큐 튜브와 스파인보드를 누가 다른 사람이 같이 2인 1조로 들어와서 해주는 것이 더 좋겠죠. 지금은 경추와 척추 손상이 의심이 되는 익수자를 조심스럽게 머리 지지법으로 육상으로 끌고 오는 거죠. 요때도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실습을 했었죠. 여기까지는 머리 지지법으로 익수자가 경추나 척추 손상에 의심이 되는 그런 익수자를 끌고 온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와 같은 반동을 이용하는 거는 의식이 있는 경추와 척추 손상에 의심이 되지 않는 익수자일 경우에 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물 밖으로 익수자를 구조해 냈을 때 바로 CPR을 실시해야 되겠죠. 바로 CPR을 실시하고 AED 기계가 왔을 때 요 수건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패드를 붙일 때는 물기를 제거하고 붙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다들 잘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이미 물을 빼준 상태였겠죠? 혹시나 삽관하는 도구가 있으면 뉘어놓은 상태에서도 물을 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삽관하는 도구가 없다면 미리 물을 뺀 상태여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옆으로 뉘어서 물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드를 붙이고
떨어지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CPR을 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은 떨어지라고 하는 상태죠. 자, 다시 한번 CPR을 실시합니다. 2분마다 충전이 돼서 재세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했었죠. 지금 재세동 했었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직접 그 익수자를 구조하는 그런 실습도 했었고, 바로 이어서 육상으로 이송해서 심폐소생술 및 AED 기계를 활용해서 구조하는 그런 실습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리마인드 시키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잊지 않도록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바로 맨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과 AED 기계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3주차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3주차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교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